이번 세션에서는 루시드웍스 코리아 권워헌 지사장님께서 AI 기반 초개인화 검색 엔진을 통해 지식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업무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을 주제로 AI와 머신러닝을 활용한 초개인화 검색 엔진이 어떻게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지식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성공적인 디지털 워크플레이스를 지원하는지 세계적인 기업들이 성공 사례를 상세히 살펴봅니다. 권워헌 지사장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루시드웍스 코리아의 권워헌입니다. 우선 발표에 앞서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인 지식관리에 대해서 잠시 짚어보는 시간을 좀 갖는 게 좋겠습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의 지식관리 시스템은 지식의 생성, 보관, 갱신 등등의 관리 기능은 물론이고 보상 체계까지 포함하는 일련의 프로세스들을 포함하고 있었죠. 제 기억으로는 한국에서 IMF 이후로 기억되는데요. 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에 거의 열풍이라고 할 정도로 모든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지식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도 지금과 거의 같은 메시지로 지식관리 시스템을 이제 홍보했는데요. 직원의 지식 역량 강화, 업무 생산성 극대화, 경쟁 우위 확보 이런 메시지들이었죠.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 당시와는 완전히 다른 지식의 관점에서 보면요. 지식의 생산과 소비의 관점에서 본다면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형태 또는 모습으로 지식 데이터가 모든 채널에서 끊임없이 생성되고 있고요. 심지어 어제의 정보가 오늘은 낡은 것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개연성이 늘 존재하는 굉장히 빠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기업 내의 지식 근로자가 다양한 방식으로 습득하는 정보의 양과 속도도 엄청나게 빨라졌는데요. 과연 기존의 지식관리 시스템의 정적인 프로세스로 담아낼 수 있을지 이 물음에 대한 답변으로 저희가 오늘 제시하는 방식, 기업 내 산재하는 지식을 누군가가 정의한 프로세스와 체계로 관리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필요할 때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오늘 저는 AI 기반 초개인화 검색 엔진을 활용한 지식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 또 그 성공 사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좀 서설이 길었는데요. 아까 구글 발표자분이 말씀하신 거랑 같은 자료입니다. 맥킨지 보고서인데요. 공교롭게도 같은 자료를 갖고 나왔네요. 지식 근로자가 하루 평균 거의 20%의 시간을 정보를 찾는 데 소비한다. 그리고 같은 보고서에서 제가 눈여겨본 것은 직원들이 서로 커뮤니케이션하고 협력하는데 또 14%를 소비한다고 합니다. 즉 생산성의 관점에서 이 둘을 합치면 총 33%가 되는데요. 주 40시간 기준으로 계산해도 13시간, 주당 1.5일 정도에 해당되는 굉장히 큰, 그래서 기업들이 매우 엄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3%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즉 정보를 찾고 소통하고 협력하는데 직원들이 하루 평균 3분의 2를 소비한다고 하는 겁니다. 좀 막연하죠.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직장에서 통상적으로 어떻게 업무를 처리하는지 좀 알아봤는데요. 제가 알아본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의뢰한 컨설팅 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직도 대부분의 기업들, 또 그 기업들의 직원들이 매우 단순하고 원시적인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동안 고객들로부터 듣고 확인한 것도 사실은 같은 결론인데요. 20년 전에 그 개념으로 구축된 지식관리 시스템, 그동안에 몇 차례의 고도화가 있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 지식관리 시스템이 존재하고,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기업들의 지식 근로자들은 원시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단적인 예를 들면, 자료나 보고서를 작성을 하게 되면 그 자료들은
사실 해당 업무용 시스템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누군가는 관리하고 있을 테고 업무상 필요하기 때문에 항상 어느 시스템에는 보관돼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만든 보고서나 어떤 자료들은 항상 또 자신의 PC에 별도로 보관을 하죠. 일반적입니다. 업무용 포털이 있는 것도 알고 문서관리 시스템이 있는 것도 알고 뭐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이 존재하는 줄 압니다만 그곳에 가서 찾기가 너무 힘들고 또는 오래 걸려서 그 시스템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건데요. 뭐 내가 만든 자료는 그렇다 치고 뭐 다른 사람들이 만든 자료나 보고서를 어떻게 찾을까 하는 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정보를 찾는데 직원들이 소비하는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포션이죠. 그러다 보니 직원들이 급하지 않은 자료는 이메일이나 메신저로 요청하고 급한 자료는 전화를 해서 요청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제 친구 중에도 대기업 부장이 한 명 있는데요. 이 친구가 들려준 얘기도 거의 유사합니다. 자기도 보통 이메일이나 사내 메신저를 주로 사용해서 업무를 본다고 하더군요. 이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업무 시스템이 몇 개나 있느냐? 네가 사용하는 시스템이 몇 개가 있고 정보를 네가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몇 개가 있느냐라고 했더니 5개 정도가 있대요. 그룹웨어 포털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어플리케이션에 사실은 접속을 많이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보가 어느 곳에 있는지 사실 잘 모른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너도 일하다 보면 이런저런 자료가 필요할 거고 그럼 도대체 그 자료들을 어떻게 찾느냐? 그 친구는 뭐 그냥 간단하게 답을 했어요. 이메일이나 메신저로 담당자한테 요청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었죠. 그러면 그 자료가 누구한테 있는지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그 친구는 웃으면서 자기가 짬이 높아서 25년 차 부장인데 누가 무슨 일을 하는지 대충 알고 있고 지사에서도 누가 무슨 일을 하는지 대충 알고 있어서 문제가 거의 안 된답니다. 다만 가끔 휴가 중이거나 퇴사를 해서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뭐 해당 조직이나 팀에 연락해서 자료를 요청하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잘 찾지 못하고 그냥 해당 업무가 지연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 본사 부장, 뭐 제 친구기는 합니다만, 이 친구가 시켜서 뭐 지사나 아니면 협력업체 담당자한테 자료를 요청하면 사실은 그 부탁을 받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기가 하던 일을 중단하고 요청받은 자료를 사실 또 찾아서 보내줘야 하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네가 직접 찾지 못하고 메신저나 카톡으로 요청하는 그 행위가 다른 사람의 시간을 뺏는 거 아니겠느냐. 또 자기도 사실 가끔 바쁜 친구들한테 요청하기가 미안할 때가 있답니다. 그래서 나름 어떻게 해보려고 시스템에 접속해 보기도 하고 이리저리 둘러보기도 하는데 일단 첫 번째 개별적으로 다양한 시스템에 접속하는 게 너무 귀찮고 뭐 접속 아이디 패스워드 규칙도 되게 복잡하고요. 뭐 그거를 넘어서 어떻게 접속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찾기가 되게 힘들다고 합니다. 너무 오래 걸리거나 뭐 도대체 어디 있는지 못 찾겠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렇게 하다가 결국엔 또 급해서 시간에 쫓겨서 메신저나 카톡으로 요청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뭐 완전히 꼰대 같은 지 보일 수도 있는데요. 자기가 늘 매일 봐야 되는 자료들은 출력을 해서 직접 가지고 다닌다고 하더군요. 저한테 귀뜸으로. 물론 기업마다 IT 수준이나 조직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사정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기업 부장의 사례에서 제가 느꼈던 것은 직원들이 하루에 정보를 찾고 서로 협력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 사실 소비보다 허비한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33%의 수치, 즉 맥킨지의 조사 보고서가 좀 더 현실적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레스터의 보고서를 하나 더 가져왔는데요. 지식관리, 오늘날 지식관리의 가장 큰 과제와 문제 중 하나는 직원들이 원하는 데이터, 정보, 지식을 얻기 위해서 적게는 2-3개, 많게는 4-5개 정도의 어플리케이션에 접근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문제는 그렇게 하고도 원하는 정보나 문서를 찾지 못해서 결국 담당자나 전문가를 찾아서 문의를 하거나 협조를 구해야 되고요. 그 데이터가 일반인이 보기 힘든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경우, 즉 IT 전문가나 개발자의 협조를 받아서
데이터를 받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죠. 이럴 경우에 사실은 필요할 때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즉 업무에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존재한다라는 것이 포레스터 보고서에서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도표를 그려봤는데요. 기업 지식관리 환경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그려봤습니다.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고객과의 이제 인터뷰, 그다음에 저희 실제 고객들의 이제 피드백을 좀 받아서 사실은 산재한 데이터 소스, 그리고 이 소스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사용자 어플리케이션이 복수로 존재하고 이런 기본적인 환경, 극단적인 환경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런 환경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런 어플리케이션에 매번 일일이 접속해야 하고 각 시스템들은 서로 다른 검색 기술을 사용하고 결과를 취합하려고 또 다른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고객들이 가장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는 첫 번째 문제는 정보를 찾기가 힘들다. 내가 원하는 문서를 찾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못 찾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25년 차 부장도 결국에는 전화나 이메일, 메신저를 통해서 업무를 봐야 하는 겁니다. 물론 메신저나 이메일이 협업 생산성을 높이는 훌륭한 도구죠.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고 엄청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메신저나 이메일을 활용해서 또 다른 누군가의 시간을 뺏는 그런 일은 결코 기업이나 직원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죠. 루시덕스 퓨전이 제공하는 그 지식관리 솔루션의 기본적인 개념은 데이터 소스를 망라한 단 하나의 지식관리 포털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직원들이 복수의 어플리케이션에 일일이 접속하지 않아도 되고 원하는 자료를 찾는 시간을 대폭 줄일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 다른 직원에게 내가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필요에 의해서는 요청할 수 있지만 다른 직원의 시간을 많이 뺏을 필요는 없죠. 그럼 이제 루시덕스를 활용해서 전사 통합 지식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실제 고객 사례를 좀 소개해 드리면서 AI 기반의 초계인화 검색 엔진의 주요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기업일 텐데요. PwC입니다. 전 세계에 한 27만 6천 명 정도의 직원을 보유한 세계적인 회계 컨설팅 펌이죠. 다른 업종보다는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지식과 정보의 활용이 필요한 회사입니다. PwC의 전사 통합 지식 포털은 루시덕스의 지식관리 솔루션으로 구현되어 있는데요. PwC에서는 이 지식관리 사실 플랫폼이라고 부르는데 API 기반의 Search as a Service 아키텍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Search as a Service가 뭔지 생각하실 텐데요. 사실 PwC가 그 부르는 이름이고요. 조직 내에 산재하는 주요한 데이터 소스, 그죠? 이 소스에는 뭐 컨텐츠 관리 시스템, CMS, 그다음에 제안서 포털, 그 외에도 각종 뭐 교육 콘텐츠를 관리하는 뭐 전자도서관, 뭐 티켓 관리 시스템, 자산 관리 시스템, 심지어 내부 비디오 채널 등을 망라한 단일 인덱스를 구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 통합 인덱스에 접근해서 검색을 수행한 다음에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면 그 결과를 조직별이나 팀별 워크플로우나 기존 어플리케이션에 통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API 서비스를 해준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현업 조직들은 조직 내에서 자신들만 사용하는 그런 프라이빗한 시스템이 필요할 때가 있죠. 예를 들면 뭐 재무 조직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고요. 회계 업무나 자료들은 크리티컬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직원들이 접속하는 시스템과 별도로 분리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들만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인덱싱을 구성하고 보안성 정책을 달리하는 방식으로 활용하기도 하고 있고요. PwC의 통합지식 포털 담당 임원이 저희한테 말하기를 루시덕스를 통해서 이 모든 지식과 정보를 하나로 통합해서 결국 데이터, 사람, 그리고 사내 전문가, 그다음에 심지어 프로젝트 관리, 회사 내 전체에 있는 지식과 정보를 연결해주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저에게 정확한 수치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PwC는 전사 통합 지식 포털을 활용해서 연간
몇 천억 원 이상의 생산성 유발 효과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앞선 PwC 사례에서 뭐 느끼신 점이 있으시겠지만 직원들이 원하는 지식과 정보를 빠르고 쉽게 찾아서 활용할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협업 효율성이 극대화되겠죠. 정보를 찾는 시간과 협업하는 시간 33%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시간을 굳이 줄일 필요는 없습니다만 줄인다면 다른 가치 있는 일에 활용할 수 있겠죠. 이제 다른 사람의 부탁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업무 성과를 위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하고 더욱더 생산적으로 협업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루시독스는 지난 13년간 세계적인 기업들의 지식, 정보, 그리고 데이터 활용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쌓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근 기업들에게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AI 기반의 초개인화 지식관리 솔루션, 뭐 일부 고객들은 AI KMS라고도 부르시더라고요. 그런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주적인 루시독스가 제공하는 초개인화 지식관리 솔루션의 주요 특장점을 저희 대표적인 고객의 사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은 세계 최대 에너지 기업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실 만한 세계 최대 에너지 기업이기도 하고 기업 규모로도 세계 최대를 자랑하죠. 이 기업은 꽤 오래전부터 저희 고객이었는데요. 이 고객이 저희한테 공개한 지식관리 이슈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내용을 제가 장표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전 세계 한 10만 명 정도의 임직원들, 현장직까지 포함하면 한 35만 명이 되는데 내근직, 주로 정보를 활용해서 업무를 하는 지식근로자 10만 명 정도의 임직원들이 의사결정을 위해서 필요한 시간 내에 원하는 정보를 찾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산성 이슈가 가장 크게 대두됐었고요. 그 대표적인 사례로 실제로 러시아 해상에서 잘못된 시추를 결정을 한 거예요. 즉 의사결정을 위한 충분한 정보를 찾지 못한 채 어떤 결정을 했고 그 결정으로 인해서 나중에 돌아보니 굉장히 큰 손실을 미쳤다는 것이죠. 즉 이 생산성의 이슈, 지식관리의 이슈는 사실은 이런 그 사고가 사실은 뭐 있을 때 정확하게 그 수치로 그 가치를 매길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매출과 비용 전체적인 면에서 굉장히 크리티컬하게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이 기업은 느낀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기들이 원유를 시추하고 뭐 가공하고 뭐 실제로 이제 소매까지 전달하는 모든 전 과정 자체를 품질 관리 차원에서는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실제 고객들, 주유소 고객들이 어떤 반응, 이 기업의 생산물로 어떤 반응을 내고 있는지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이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충분히 활용하기 힘들다라는 거죠. 별개의 시스템이 존재했었고 별개의 조직이 서로 다른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현장 엔지니어가 현장에서 예를 들면 뭐 굴착 장치 또는 플랜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절한 부품 또는 그에 따른 문서를 찾을 수 없었다. 그걸 찾기가 사실은 힘들기도 하고 없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경우죠. 이런 경우도 존재했었고 또 법무팀에서는 실제 굉장히 중요한 계약을 완료해야 되는데 그 계약을 완료할 때 필요한 정보들을 원하는 시간 안에 찾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이슈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기업의 경쟁 업체들이 전 세계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사실 이건 내부 자료라기보다는 외부의 컨텐츠들까지 다 포함해서 지식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슈인 거죠. 이런 다양한 이슈들을 가지고 저희와 상의를 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슬라이드 그 스크린샷은 이 기업의 그 사실 내부 정보가 포함될 수 있어서 제가 애니메이션 하거나 일부는 확대해서 전체 내용을 보지 못하게 만든 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관된 자료가 아닌 것 같다고 오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 기업이 저희 솔루션을 통해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하고 있는 일들은 사용자 행위 기반의 관련도를 자동화하는 겁니다. 즉 10만 명의 사용자들이 정보를 검색하고 협업하고 하는 모든 행위들을 기록하고 있다가 그 컨텐츠별로, 문서별로, 아니면 정보별로 계속 그 관련도를 학습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수많은 결과 중에서도 내가 원할 것 같은 연관도가, 관련도가 높은 문서들이 상위에 노출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지식의 활용도가 높아진다는 거죠.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10만 명이 쓰는 지식관리 시스템의 컨텐츠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것들을 다양한 소스에서 다양한 형태로 생성되거나 폐기되거나 갱신되는 이런 전사적인 데이터 소스에서 사용자들이 어떻게 문서를, 어떻게 정보를 찾고 활용하고 공유하고 하는지에 대한 모든 행위들을 가지고 학습을 해서 컨텐츠를 마치 우리가 쇼핑몰에서 쇼핑하듯이 제시하는 거죠. 추천도 하고 실시간으로 랭킹도 바꿔주고 부스팅도 해주고 하는 식으로요. 이러다 보니 지식의 활용도. 예전의 지식관리 시스템에서는 뭐 기억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누군가가 담당자가 이 컨텐츠가 지식이라고 지정해주고 그 지식에 뭐 점수를 매겨놓고 사실은 이런 작업들을 했어야 돼요. 사실은 근데 지금 현재 20년이 지난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조직이 존재하지도 않지만 그렇게 할 수 있을 정도의 양도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고 다양한 양이기 때문에 그렇죠. 즉 머신러닝의 AI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사용자마다 같은 검색 키워드를 치더라도 다른 결과가 나와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학습을 통해서 이 사용자가, 이 조직이, 뭐 이 팀이, 이 프로젝트 멤버가 보는 문서들이 어떤 기술과 어떤 상황과 연관되어 있는지를 사실은 감안해서 결과를 보여줘야 되겠죠. 같은 단어를 쳐도 재무팀하고 엔지니어링 팀, 품질관리팀은 서로 다른 문서를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관심사가 다르고 업무를 하는 그 중요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즉 이게 초개인화라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같은 검색을 하더라도 다른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맞는 정보 제공 역량이 있느냐, 이걸 저희 루시독스 퓨전으로 구축을 했고요. 그리고 추천, 뭐 랭킹, 뭐 유사한 뭐 컨텐츠들이죠. 토픽을 자동으로 분리해주고, 여기 보시면 이것은 실제 사이트를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린 겁니다. 어떤 검색을 해서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결과와 유사한 아티클들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를 담고 있는 유사한 토픽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이렇게 기계의 학습의 도움을 받아서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다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구글링 하듯이 편리하고 정확하게 검색하려면 여러 가지 편의 기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뭐 구글에서 검색하실 때 다양한 편의 기능들을 느끼시죠. 하지만 기업 내에서는 검색하실 때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실 겁니다. 뭐 메뉴를 뭐 몇 번씩 찾아가야 되고, 그죠? 누군가가 지정한 프로세스를 따라가야 검색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그냥 검색창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치고 할 때 오타를 수정해주고 뭐 타입 어헤드를 해주고, 그죠? 뭐 사전에 있는 용어들은 자동적으로 내가 다 타이핑하지 않아도 되고, 뭐 전체 문서를 꼭 전체 키워드를 다 몰라도 이제 그 검색에서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편의 기능으로 다양한 형태의 검색 경험들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도 AI가 아주 쉽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리고 기업별로 존재하는 특화된 용어들, 이 용어들도 뭐 딕셔너리를 사실은 늘 그 최신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기업의 업무에 따라서 용어들도 변하고 그 용어들이 또 사실은 의미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방식의 그 사전의 구축으로는 안 되고요. 기계 학습에 또는 딥러닝의 도움을 받아서 검색에 어떤 여러 가지 편의성과 품질을 높이는 작업들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 저희 솔루션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단순히 정보를 검색하고 문서를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와 정보를 탐색할 수 있게, 즉 데이터 드리븐으로 내가 원하는 어떤 분석 업무도 수행할 수 있게 하려면 지식관리 포탈이
이런 데이터의 어떤 분석 업무들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다양한 연동성, 즉 BI 툴과 연동성이나 뭐 데이터 툴과 연동성 이런 것도 제공해야 되고요. 뭐 머신러닝 관련된 모델링들도 충분히 같이 이렇게 통합시켜서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도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계나 지식 포탈은 단순히 키워드 검색뿐만 아니라 이런 개인화된 어떤 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본적인 AI와 머신러닝의 그런 조합들, 그리고 추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그 룰들,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제공되느냐, 그리고 보안성, 기업 내에서 존재하는 보안성들은 어떻게 유지하면서 이런 검색 경험, 그다음에 지식 관리의 여러 가지 단계들을 다 충족할 수 있느냐라는 것들, 그리고 사내에 존재하는 도메인 지식들을 어떻게 융합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런 얘기들이 다 통합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지금 앞서 말씀드린 세계적인 그 에너지 기업의 사례처럼 기존의 지식 관리 프로세스가 아닌 검색 기반의 실제 사용자들이 참여해서 지속적으로 지식을 만들어내고 그 지식에 자동적인 뭐 태깅, 뭐 예를 들면 뭐 토픽 분류, 뭐 그죠, 이런 아티클들에 대한 추천, 그다음에 뭐 랭킹 이런 작업들을 기계 학습을 통해서 또 딥러닝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지식에 대한 어떤 그 관리 프로세스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회사의 포탈을 실제 화면은 떠올 수 없어서 저희가 애니메이션 한 겁니다. 실제 이런 식으로 검색창에 검색을 치면 그 검색 결과를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의 뭐 이제 컨텐츠 또는 뭐 사람 아니면 뭐 외부 데이터, 그쵸? 심지어 내부에 컨버세이션 하는 뭐 채팅, 뭐 이메일 같은 것도 통합해서 검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종합적인 지식관리 포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서를 보고 그 문서에 실제 누가 어떤 그죠? 다른 문서를 만들었는지, 그 문서와 유사한 건 어떤 게 있는지, 이 문서를 본 사람들이 어떤 문서를 봤는지, 우리 쇼핑하듯이 정보를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그 활용도가 또 다시 피드백이 돼서 머신러닝의 재료로 쓰이고, 그 머신러닝은 다시 그 결과를 통해서 그 컨텐츠에 지식의 점수를 올리는 거죠. 그리고 연관도를 올리고, 그러면서 직원들이 원하는 정보를 빨리 찾고 빨리 협업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든 기능들과 사실은 프로세스들은 저희가 이미 세계적인 기업들과 함께한 노하우로 축적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다 제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한국에 진출한 지 이제 3년 차 회사입니다. 대부분의 고객들이 포춘 1000대 기업들이고요. 한국에서도 빠른 속도로 고객을 확보하고 있고, 새로운 지식관리 시대의 패러다임에 맞춰서 검색 기반의 기술이 어떻게 기존의 업무 환경을 재편하고 새로운 워크플레이스로서의 전환을 도울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